화장실 휴게 갔다가 이제 다시 달려보겠습니다. 지금 시간 8시 10분이에요. 날도 많이 밝아졌고, 그리고 이쪽 부근이 오타 쪽이 공장지대도 있고 해서 물류 쪽 차량이 많을 거예요. 트럭이 많아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정체가 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남은 시간은 5시간 14분, 그리고 거리로는 230km 남았습니다. 항상 아침 7시 시간대에 화장실을 가다 보니까 습관이 돼 있어서 그런 건 좀 있어요. 약간 더 휴식을 취하면 좋았었겠지만 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1시간이나 1시간 반, 2시간 사이에 더 휴식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좌우로 둘 다 공업 단지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트럭이 많을 것 같아요. 여기 오타 쪽은 스바루의 공장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쪽에 자동차 메이커 스바루의 본거지죠. 저 멀리 산도 그래도 좀 깔끔하게 보이는 편이고, 뭐 엄청 그러면 구름도 그렇게 이쪽은 별로 없네요. 아무튼 이 국도 17호를 이대로 쭉 달려서 33km 달리면은 또다시 길 안내가 나온다는데, 일단은 33km 쭉 달리면 됩니다. 딱히 이쪽은 그렇게 코멘트 할 만한 게 그렇게 없어요. 햇빛이 너무 쨍하고 쬐도 그러니까 딱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날씨예요.
오른쪽에 스마크라는 곳이 보이는데 여기는 제가 군마에 살 때 동기였던 타케우치상이라는 동기가 있었는데 타케우치상이 여기 데려다 줬던 기억이 나요. 여기서 여기 그 타케우치상이 차를 사서 그 차를 타고 이쪽으로 스마크란 곳에 왔거든요. 그 영화 봤다가 영화 뭐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영화를 한 편 보고 돌아갔던 기억이 나요. 그때 타케우치상이 아마 지갑을 영화관에서 이렇게 보다가 떨어뜨렸는지 아무튼 그래서 영화관에 전화해가지고 전화니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찾으러 갔던 그 기억이 나요. 되게 오래전에 2009년? 군마에 살았던 게 2009년, 2010년이니까 그때 그 타케시상을 얘기하면서 차를 타고 갔는데 타케시상도 그때 초보라서 얘기하면서 가다가 우회전할 때 직진 차량에 부딪힐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부터 얘기를 하면 집중이 안 된다고 해서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갔죠. 뜬금없이 저 왼쪽 위에 표식이 아카기야마라고 적혀 있는데 어디서부터 가는 길이야? 저 어느 산이? 그 아카기야마 갔을 때가 9월인가 10월인가 아무튼 그랬는데 그때도 되게 추웠던 기억이 나요. 산 위에 되게 쌀쌀했던 돗자리 펴고 그렇게 먹으면서 피크닉을 사모님도 음식도 준비해 주시고 글쎄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그걸 준비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때는 어느 정도 약간 힘든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사모님이 그 남편 부하 직원 데리고 음식도 싸가고 하는 게 여간 정성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상화라는 곳에 들어왔습니다. 미와라고 읽을 줄 알았는데 상화네. 시부카와 마에바시. 마에바시도 좀 나가노 갈 때도 그렇고 좀 지나쳐서 가기는 몇 번 갔어요. 제법 이렇게 간 적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니가타 쪽은 제가 2020년에 코로나 때 이렇게 그 한번
기후, 아이치, 시즈오카, 아이치, 기후 시가 이쪽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 바퀴 삥 둘러서 니가타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니가타 갈 일이 그렇게 없고, 그리고 겨울 되면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지역이라서 니가타는 아무튼 눈 많이 오는 지역은 거의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오는 지역 중 하나예요. 추위는 뭐 더 추운 건 많겠지만 이게 조건이 딱 맞는, 눈이 많이 오는 조건이 맞는, 그래서 막 몇 미터씩 쌓이는 그런 곳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위를 싫어하기 때문에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추위가 싫어서. 그리고 차로는 이 전륜 구동차로 이렇게 눈길 달리는 게 저는 딴 거는 별 겁나는 거 없거든요. 야간 주행이라든가 비 오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데 진짜 그냥 일상 주행이랑 똑같은데, 눈 자체는 달려본 적도 없지만 그냥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취미로 달리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가야 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겨울 때면은 그런 지역은 피해서 가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갈 수 있는 기간이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기에 니가타 가지 않으면 엄청 눈이 많이 와서 겨울 때는 못 간단 말이에요. 결국은 지금 타이밍밖에. 그래서 제가 오늘이랑 그다음 다음 주도 좀 북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300km, 왕복 300km는 괜찮아요. 편도 300은 좀 많이 빡세요. 확실히. 이세자키시에 들어온 것 같아요. 이세자키시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서 토부 이세사키센. 이세사키? 뭐였지? 이세사키였던 것 같아요. 제가 엄청 자주 탔던 전차 노선인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토부 이세사키, 사키였던 것 같아요. 토부 이세사키센. 카스카베라든가 그쪽은 토부 이세사키 선이죠. 그래, 선명이 바뀌었던가? 스카이 트리선. 그래서 이세사키에 왔는데, 이세사키 시 자체는 제가 온 적이 운전면허 때문에 왔던 것 같아요. 마에바시, 지금 마에바시시네 이제는.
제가 운전면허 자체는 한국에서 땄거든요. 한국에서 면허를 2007년인가 그때 땄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면허를 따면은 일본 면허로 이렇게 갱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발급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일본 면허를. 그 조약이 제네바 조약인가 제네바 무슨 조약인가 아무튼 그게 있어서 그냥 서류 수속만 해서 면허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외국 면허를 그 하러 갔죠. 키리카에 변환? 아이씨, 한국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무튼 그래서 갔는데 한 2번 정도 갔다가 실패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그 전차 잘못 타가지고 좀 늦어져가지고 못 갔고, 한 번은 결국 갔는데 3번 갔던 것 같아요. 갔는데 조건이 있거든요. 그 면허를 딴 체류지에서 90일 이상 체류를 해야 된다는. 근데 제가 그 면허를 한국에서 면허를 따고 바로 캐나다도 잠깐 갔었고, 그리고 일본 와가지고 60일 한국에 있었던 게 60일 채 안 됐었어요. 그래서 90일 이상 체류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여행으로 한국 돌아갔을 때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게 또 도착하고 나서 다음 날부터 도착한 날을 0일이라 쳤던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여러 번 한국 가면은 이게 조건을 클리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여러 번 한국 가서 결국 갱신을 한 건 2011년쯤인데, 그때 패스포트 그 3번 갔던 거는 한 번은 늦었고 한 번은 갔다가 2번째는 제가 조건 맞춰서 갔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작일을 0일로 친다는 그런 조건이 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조건이 안 맞아서 3번 갔다가 3번 다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마에바시였던가 이세사키였던가 아무튼 이쪽 근처로 전차 타고 진짜 하루 종일 걸려서 왔는데, 그때 되게 교통도 편한 곳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네요. 결국 그래서 2011년에 면허 따고 차는 2019년에 8년 뒤에 사게 됐죠. 서류 수속만으로 이렇게 근데 여기 경치 좋네요. 저기 여기 확 튀어가지고 경치 되게 좋은데,富士山만큼 이렇게 높은 산은 아닌데 저기 산등성이가 되게 이렇게 완만하게 이쁘게 잘 돼 있네요. 되게 좋은데? 되게 완만한 상등성이가 되게富士山 같으면서 또 이쪽 길은 와봤는지 안 와봤는지 자체도 좀 애매하고, 이 루트로 왔는지. 근데 그렇게 기억에 없는 거 보면 왔다고 하더라도 이 길로 안 왔던 것 같은데.
트이는 느낌의 그냥 되게 좋은 드라이브 길인 것 같습니다. 고급 규격의 속도 제한은 있는데 속도 제한 똑같아요, 일반 도로랑. 근데 되게 달리기 좋게 잘 되어 있는 바이패스네요. 아직 바깥 기온이 오늘은 14도밖에 안 돼서 니가타까지 232km. 아마 니가타에서도 니가타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가는 곳은 209km. 이제 햇볕도 좀 들고 아까 휴식 취하고 나서 지금 한 40분 조금 안 되게 달렸는데 23km 왔네요. 햇볕도 뒤로 역광도 아니고 뒤로 이렇게 해서 영상으로 보기에도 좀 색감도 좋아 보이고 좋네요. 달리는 입장에서 되게 날씨도 좋고. 조금 더 가면 또 정체가 여기 또 어디서 정체가
도로도 넓고 깔끔해요. 저 멀리 풍경도 좋고 달리기는 딱 좋은 곳. 여기서부터 정체가 여기서부터는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뭔가 불안한데? 차들은 전부 왼쪽으로 가 있네. 갑자기 우회전 전용 차선이 나온다거나 그러는 게 제일 안 좋죠. 우회전 뭐 왼쪽으로만 했지? 차선 합류. 여기서 차선이 좁아지는구나. 여기서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끼워져야 되는 곳이네요. 좀 더 가서 들어가도 되긴 한데 너무 저 앞에 가서 끼어들기엔 조금 염치 없어 보일까봐. 여기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네요. 뭔가 조금 배가 고프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먹었네요. 오늘 4시 반쯤에 일어나서 먹었구나. 먹었다고 얘기를 했구나. 그리고 초코파이 2개랑 과자 먹고 나왔었는데 제대로 된 아침을 안 먹었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203km 4시간 34분 남았는데 이거 단순 계산으로 나누면 40km 이상 나오거든요. 1시간당. 되게 스무스하게 가는 거예요. 한 10시쯤 되면은 지금 8시 54분인데 10시쯤 되면은 좀 들러서 전화할 때가 있어요. 전화 좀 하고 휴식차 하면서 전화를 해야지. 도착 시간은 오후 3시쯤 되겠네요. 오후 3시쯤 도착하면은 간단하게 거기가 좀 표고가 높은 곳이라서 경치 조금 좋을 건데 아마도 제가 제대로 많이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거 간단하게 찍고 저는 원래 그냥 바로 찍고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올 겁니다. 또 고속도로 타고 오고 싶긴 한데 300km 넘어서 꽤 금액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반 도로로 기름값도 꽤 드니까 완전히 체력적으로 무리가 아니거나 시간 반드시 무슨 해야 될 일이 아닌 이상은 일반 도로로 가는 게 그만큼 아끼는 거니까. 이가타에서 300km면은 5,000원은 넘게 나올 것 같은데 그거 일반 도로로 가면은 시간이 한 2시간 걸리지만 5,000원을 버는 셈이죠. 항상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서 일반 도로를 갑니다. 구마모토 갈 때도 1차로 가면은 1000km 가까이 달리니까 기름값 실질적으로 7,000엔? 좀 안 될 거예요. 7,000엔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7,000엔, 물론 이 30시간 이상 운전하는 게 간단하지는 않지만
나름 즐기면서 가면은 중간까지는 즐거운데 이후부터는 고행이죠. 온몸이 아프기 시작하니까. 같은 자세로 24시간 차 안에서 발 뻗고 잘 수도 없고, 뒷좌석에서 이렇게 다리 조금 오므리고 새우잠 자면은 좀 잘 수 있거든요. 이불 뒷좌석에서, 그러니까 뒷좌석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그렇게 휴식을 취합니다. 항상 운전석에서 이렇게 시트를 누워가지고 잘 안 쉬게 됐어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예전에 시빅차는 수동이었단 말이에요. 시트가 금방 눕힐 수 있는데, 이게 전동식이다 보니까 눕히는 게 귀찮아요. 조절하는 것도. 물론 조절은 메모리 기능이 있어서 그거 돌릴 수 있는데, 아무튼 그래갖고 그냥 안 자게 됐어요. 여기서 거참 수동은 수동으로 좀 그랬는데, 수동은 또 수동대로 좋아요. 빨리 이렇게 눕혔다가 세울 수도 있고. 반드시 수동이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물론 좀 뭐 그렇게 좀 있어 보이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에는 수동이 개인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좀 세세한 조정은 자동이 시트가 이거 좀 이것저것 되지만, 이 도로를 넓히는 건가? 도로 넓히는 사업은 언제나 환영. 미치네키가 마에바시 아카기 이렇게 자주는 안 들립니다. 후지미라고 적혀 있는데, 보통 후지미라고 적혀 있는 지역이 좀 있어요. 후지미는 후지산이 보인다는, 후지산을 보는 장소라는 뜻이라서 후지미다이. 우리 집 근처에도 후지미다이가 있고, 아무튼 그런 지명이 되게 많아요. 후지산. 여기도 경치 되게 좋네. 되게 좋은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내리막길 가면서 저 멀리 보이는 이런 풍경들 너무 좋아합니다. 결국은 이런 풍경을 보려면 좀 업다운 있는 곳에 가야. 물도 좀 챙겨왔으면 좋았을 텐데. 콤비니에서 마시려고 하면 또 콤비니 들러야 되고, 나중에 갈까? 아까 그 미치네키에 들렀을 때 이게 샀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미치네키 안 가본 데는 한 번씩 들르고 싶은데, 그러면 시간 로스가 많으니까. 지금 한 번도 안 쉬고 가야 지금 1시 반에 도착하거든요. 집에 가면은 10시 텐데. 내일 생각하면 그렇게 여유가 없어요. 들어올 때는 좋은 음악 들으면서. 근데 휴식도 좀 취해야 되고 피곤하긴 해요. 어제 늦게 잤거든요. 4시간을 채 못 잔 것 같으니까. 오늘 쉬는 만큼 다음 주는 미리 쉬는 것보다 나중에 쉬는 게 좋은데, 미리 쉬면은
우오누마. 미나미 우오누마는 지역으로 뭔가 많이 들어본 적이 있는 곳에 가보기도 가봤는데, 요시오카 온센 또 미치네키 요시오카 온센. 와, 풍경이 진짜 확실히 산같이 이게 입체적인 게 좀 있고, 그게 좀 트여야지 경치가. 근데 그 드라이브 하긴 진짜 좋네요. 순수하게 제 드라이브 그 목적에 맞는 영상이 것 같긴 해요. 두 달 뒤에 후지산 갈 건데, 후지산이 아니라 쿠마모토 갈 건데, 쿠마모토 2차로 가는 쿠마모토 기대가 됩니다. 제가 딱 그 좋아하는 드라이브 길, 이렇게 좋은 풍경에 낮 시간대, 뭐 더 화창이 더 좋겠지만, 엄청 제가 이렇게 시부카와시에 들었습니다. 엄청 좋아하는 이 영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게 이런 영상이 드라이브라서, 도착해서 제가 뭐 찍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결국은 가는 길, 그래서 가는 길이 얼마나 이쁘냐 이런 거죠. 도착해서 뭐 하는 그거를 추구하지 않으니까, 가는 길 도중에 보이는 풍광 이런 게 저한테 있어서 중요한 거니까. 보통 드라이브 코스하고 찾아보면 드라이브 해서 가서 도착해서 하는 그게 많아요. 드라이브 스포트 해가지고. 좀 그게 아니거든요. 가는 길 도중이 이쁜 거, 도착해서 둘러보고 이쁜 데도 물론 좋지만, 근데 물론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제가 뭐 도착해서 영상을 안 찍는 그것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왼쪽 트럭은 원래 영업용이면은 초록색 번호판일 텐데 흰색이네. 제가 잘 모르니까 뭔가 있겠죠. 미쓰비시
자동차의 딜러 미쓰비시는 요새 참 국도 17호를 그대로 진행이라고 나있는데 73km가 직진이에요. 이제 남은 거리가 191km. 그래도 이제 100km 조금 더 왔네요. 보통 이 시간 되면은 거의 후지산에 오는 시간대인데 후지산까지 100km거든요, 저희 집에서. 미치네키 코모치 쿠사츠 온천으로 엄청 유명한 일본 3대 온천이라고 하죠.
저는 온천에 들어가 본 적은 없는데 그 3대 온천은 오이타랑草津랑 또 어딜까? 카인즈. 치네키가 9시나 10시에는 문을 열 것 같으니까 잠깐 들렀다가 우동이나 한 그릇 먹고 가고 싶긴 하네요. 조금만 더 갔다가 저 멀리 풍경도 엄청 이쁘게 잘 나왔네. 햇살 때문에 되게 덥게 느껴지는데 바깥 기온은 아직도 15도로 그렇게 높진 않아요. 쌀쌀해요. 춥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야, 정면산도 되게 아무튼 뷰가 되게 좋은데요. 아무튼 이런 드라이브 할 때는 뭐 좋지만 도시도 제가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그렇게 자연 풍경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운전을 하면서 자연 풍경 드라이브 하면서 보이는 자연 풍경을 좋아하게 됐어요. 오른쪽도 그렇고 보기가 좋아요. 카메라는 딱 보이는 각도가 정해져 있지만 좀 고개를 돌려서 보면 되게 근데 이렇게 충전을 하면서 카메라를 이렇게 쓰니까 1시간 지금 넘게 남았는데 확실히 좀 뜨거워지긴 뜨거워졌어요. 카메라가 휴대폰이 뭐 이거는 좀 국사시키고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겠죠. 예전에 비해서는 뭐 그래도 13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좋아진 거지만
그래도 이 카메라도 열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하지 않을 테니까 조금. 우와, 오른쪽 풍경이 지금 이 카메라에서는 안 나오는데 오른쪽 풍경이 끝장납니다. 식당 같은 데가 은근히 맛집이 있다거나 그러죠. 근데 편도 1차선 도로 이렇게 너무나 낯이 익는, 아까처럼 그 몇 차선 있는 그런 게 오히려 드물 정도니까 이게 제가 주로 많이 다니는 길인 것 같습니다. 시간 넘게 충전하면서 달리고 있어서 카메라를 좀 식혀줘야 될 것 같은데 좀 많이 뜨거워졌는데, 충전기를 빼면은 괜찮아질 것 같기도 해요. 여기는 붐비는 곳이네. 여기 식당 유명한 곳인가? 멋쓰니? 저 여기 와본 것 같아요. 예전에 저 멋쓰니, 옛날에 제가 좀 아는 사람들이랑 등산 다니면서 저기 들렀던 기억이 나요. 저기 자판기에서 모츠니 샀던, 제가 개인적으로 모츠니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장 그 맛있다면서 사갔던 그 사람들이 기억이 나요. 제가 맛없는 걸 먹었었는데 모츠니 한번 먹고 우와 도저히 못 먹겠다 싶었는데,
차 문이 열렸어. 여행 온 것 같은 느낌. 마타시. 카메라 마운트가 좀 삐걱삐걱 소리가 좀 나서 전에 마운트가 좋네요. 이 마운트는 이 마운트들의 형상이 좀 달라서 뒤에 이렇게 쿨러를 달 수가 있어서 이걸 사서 만족해 했는데 더 살까 하다가 안 샀는데 안 샀어. 다행이에요. 전에 게 안정감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쿨러를 마운트를 달 수는 없지만 이게 좀 삐걱삐걱 적어도 삐걱삐걱 되는 소리는 나진 않았거든요. 전에 걸로 마운트를 바꿀까 하다가 깜빡했네요. 약간 삐걱삐걱 되는 소리가 마운트에서 나는 소리예요. 근데 확실히 1시간 20분 정도 달려서 카메라가 확실히 열을 많이 받았긴 했어요. 시간 더 남았는데 카메라 근데 과열 최신형이라 하더라도 좀 열이 식었네. 충전하면서 하는 게 엄청 열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 충전을 안 해도
2시간 이상, 3시간 가까이는 버텨주는 것 같으니까 엄청 좋아요. 이게 카메라 충전기 빼니까 확 열이 내려가네요. 그래도 1시간 반 가까이 달렸을 때는 좀 쉬어졌으면. 여기는 이와모토 역, 이와모토 로컬 역 되게 주차장이 카메라 마운트 휴대폰 마운트는 거치대는 쿨러를 달 필요가 신형 아이폰으로 돼서 쿨러 2개나 샀는데 달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좀 더 견고한 이게 삐걱삐걱 되지 않는 거치대로 갈아타야겠습니다. 이 거치대가 설치 자체는 편한데 좀 단점은 있네요. 전에 게 훨씬 좋다고 느낍니다. 저들 삐걱거리는 소리는 나진 않았으니까. 설치는 전에 게 조금 돌리면서 조금 버겁게 돼 있긴 하던데 그래도 이것저것 시험해 보면서 진짜 이번에 투자는 많이 했지만 최적의 솔루션 찾아가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방법이 아예 없으면은 슬펐을 텐데
초반에 영상 찍고 화면 흔들리는 거에 되게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그 거치대 문제긴 한데 차량 진동이나 그거는 디지털 카메라 썼을 때 지금 아이폰은 물론 휴대폰 보고 있으면 흔들리긴 흔들려요. 좀 흔들리는데 뭐 손떨림 보정이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온 13도라고 나와있네요. 저기는 제 차량은 15도. 갑자기 이렇게 10월 초까지만 해도 여기는 누마타역. 여기는 또 가게가 좀 누마타시. 가솔린 175엔. 조금 비싸요. 제 집 근처가 어색할 건데 좀 많이 오르긴 해서 163엔 정도에 넣었는데 점심도 생각하면은 아침 먹고 점심을 먹을 건 아니니까 아점을 먹고 싶어요. 아직 1시간 이내면 괜찮을 건데 여기 스시 없을라나? 너무 산이라서 크라즈시라든가 그런 스시 가게 있으면은 딱 좋은데
저 멀리 기탈버스인가? 아무튼 산이 미나카미 타운에 들어왔습니다. 미나카미초, 미나카미 마치, 미나카미초. 일본에서 저 초는 마치로도 읽고 초로 읽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찾아보지 않으면 몰라요. 저거 완전 함정이죠. 저는 번역가들 발음이 스키 요노. 일단은 쭉 가면 미나미 우오누마. 이쁘게 잘 깎여진 도로 달립니다. 이건 아까 살짝 보였을 때 이 다리도 되게 이쁘게 보이는데 멀리서는 막상 위로 올라가면 다리가 안 보이니까. 오랜만에 또 나왔네요. 등반 차선. 이거는 속도가 낮은 차량들, 트럭이나 경차량들, 속도가 잘 안 나오는 차량들이 왼쪽으로 빠지라고, 늦은 차량들이 왼쪽으로 빠지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경차는 느리면서 안 빠져나가니까 옆차가 빠져나갔네요. 왼쪽 차선이 늦은 차선이에요. 느린 차선. 저게 목적으로는, 정확한 목적으로는 저렇게 추월을 하면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추월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느린 차선이기 때문에 추월용으로 쓰면 안 돼요. 추월은 반드시 오른쪽으로 라는 룰이 있지만 뭐 경찰이 봐도 저거 잡진 않을걸요. 카메라가 많이 뜨거워졌는데, 꺼지진 않았지만 좀 식혀줘야 될 것 같아. 거의 2시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카메라 휴식.
제가 와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 정도밖에,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간 적도 아니고. 미츠네키 진수공원 카드 되지만 다음번에 보이는 미츠네키에 가고 싶어요. 거기서 조금 휴식을 취하고, 확실히 좋은 거는 이게 300km 넘으니까 350km 기온 350km 왕복하면 700이잖아요. 일반 가솔린 차로는 전에 시빅은 기름통이 47리터에 500km 조금밖에 못 갔단 말이에요. 중간에 반드시 주유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는 여유롭게 갔다 올 수 있으니까 좋아요. 주유 걱정 없이. 기름 떨어져서 막 주유소 찾고 하는 그런 조급함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그래서 이 차도 기름통이 좀 컸으면 좋겠어요. 기름통은 뭐 예전 시비랑 거의 똑같으니까 연비 효율만 좋아진 거죠. 근데 꽤나 이게 산길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길은 아닌데 좀 자연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확실히 깊은 곳으로. 도시나 뭐 그런 거랑은 좀 많이 평온한 시골 풍경. 근데 깔끔하게 잘 돼 있네.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휴식을, 카메라를 위해서도, 그리고 좀 볼 일도 있어서.
저기 빨간 다리가 좀 좋아 보여요. 멋져 보이네. 지방도로로 가면은 군데군데 진짜 쉬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될 수 있는 곳은 많거든요, 사실은. 살짝. 여기는 왼쪽은 정류장이라고 안 된다 쳐더라도 살짝 빠져나가면 공간이야 충분히 있으니까. 그리고 뭐 편의점도 많고 라고 했는데 막상 여기는 그렇게 될 때가 남의 저기 병원 주차장이 좀 되기는 그렇잖아요. 뭐 대도 살짝 되면 모르겠지만 뒤에 차도 안 오고 아무튼 여유롭게 이렇게 달려서 가고 있습니다. 거의 2시간 가까이 달린 것 같아요. 이 휴대폰이 참 버텨줘서 진짜 바꾸길 잘했어요. 이걸 1년 동안 스트레스 받아서 못 썼을 거야. 또 17호를 아까부터 계속 달리고 있는데 이런 곳에 좀 쉬었다가 갈 수도 있죠. 잠깐 차를 대고 전화를 한다거나. 저런 약간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잘 활용만 하면 10시 이제 10시가 됐습니다. 근데 확실히 뭐 거의 여행 온 거죠. 이래 정도면 안 자고 딱히 뭐 놀고 하는 게 아니다 뿐이지 드라이브 여행 온 거 느낌 나네요. 게다가 저는 안 가본 거의 처음 와보는 길에 새로운 풍경을 보면서 여기도 이렇게 달린다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경치도 좋고 날씨도 좋고 후지산을 이 날씨에 가야 되는데 저는 그 찬스가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이제 슬슬 좀 세워서 세워서 잠깐만 휴대폰 체크하고 전화 걸 때가 좀 있어서 우동 근데 9시부터 달라나 편의점 저런 식으로 차를 댈 곳은 충분히 많죠. 화장실도 편의점 휴대 쓰면 되니까 당연히
화장실 쓴 값으로 물건 하나는 사요. 음료수를 사다가. 반드시 사라는 그건 아니지만 암시적으로 그렇죠. 안 사고 가는 사람들 물론 있는데 주인 입장으로서는 화장실 쓰면은 그래도 유지 비용이란 게 있는데 참 고맙죠. 근데 되게 화장실 급할 때 편의점 화장실도 반드시 있는 것도 아니라서 화장실이 점포에 따라서는 없는 데도 있고 웬만해선 지방에 있지 않을까요? 와 왼쪽도 경치 되게 좋네. 강처럼 강이네. 강이 흘러서 여기도 여기 정류소 앞에는 되면 안 되지. 신호가 이제 빨간색. 이제 동영상도 컷할 거 생각하면은 이게 잘라야겠네요. 이번 편은 아마 내 편으로 잘라야 될 것 같은데 벌써 2시간이면은 이거 더 많으면은 이게 지금 2시간 55분. 잠시 세워서 컷해야겠네. 주차장도 이제 때마침 있으니까 주차장 잠깐 들러서 잠깐 쉬겠습니다.